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부터는 수익률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영어로는 cap rate 또는 yield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그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그 두 개가 이 수익률이란 개념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 CEO가 전 세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요.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대체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대체 투자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섹터에 투자할 때 이거의 수익률하고 대체 투자의 수익률하고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의 수익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블랙락 회장이라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울, 동경, 뭐 북경, 런던, 파리, 뉴욕 다 자기의 레이더망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크게 우리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의 그 부동산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투자할 때는 가장 큰 게 이제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본사 같은 거대한 오피스 유형.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도 거대하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거 섹터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아발론 베이나 아니면은 뭐 에쿼티 레지덴셜 같이 거대하게 임대 아파트만 짓는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물류 창고 비즈니스가 있고 가끔 호텔을 별개로 놓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4개 또는 5개인데 그럼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가 부동산하고 채권하고 주식 중에 부동산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부동산은 전체에서 가장 많지는 않아요. 한 뭐 많아봤자 15%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이 존재를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시를 결정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이 부동산 유형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제 부동산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를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동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물망에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뭐 뉴욕도 있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오피스 임대료가 평당 한 13만 원 하고요. 동경 같은 경우에 마르노치가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해요. 그럼 뭐 대략 뭐 18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사이 하는데 그러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거 갖고 결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 사람이 서울의 임대료는 지금 평당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르노치 동경은 지금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런 정보를 가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이 임대료 그 국가의 가치를 갖고 그 가까이 커런시죠. 개별 국가의 환율을 갖고 그분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냐.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결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캡레이트 갖고 결정합니다. 수익률 갖고. 즉,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봤을 때 항상 얘기를 하면은 그 수익률이 얼마냐 얘기를 해요. 캡레이트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 캡레이트라는 게 A 도시와의 B 도시의 캡레이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그럼 A 도시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A 도시의 캡레이트이 과거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 안에 또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또 우리가 예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캡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캡레이트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NOI를 밸류로 나눈 겁니다. 즉 NOI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순영업소득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1년치 임대료 있잖아요. 1년치 임대료에서 각종 비용을 뺀 겁니다. 즉 비용이라는 게 세금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또는 이제 뭐 보험료 같은 것들을 제외한 순 영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net operating income.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을 해서 나오는 소득인 겁니다. 그거를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가치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실 이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 cap rate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일반인분들이 이거를 좀 계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 NOI라는 거는 사실 거기에 숨겨진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인식을 하신다고 하면은 1년치 임대료를 그 부동산 가치로 나눴다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 cap rate이라는 게 실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겁니다. 그 투자자가 해당 건물을 투자했을 때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다음번에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cap rate의 구성 요소라는 걸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자기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IMF 같은 위기가 터졌다고 했을 때 부동산을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10억에 못 팔아요. 9억이나 8억에 디스카운트를 해도 못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위험이. 그러면은 부동산의 캡 레이트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위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 뭐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캠 레이시 얼마냐고 해당 국가의 10년치 그러니까 10year bond rate라고 하거든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이 얼마냐 갖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그 구성 요소가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국고채 10년물 투자 수익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승률입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률. 미래에 대한 성장이 사실 이 캡 레이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려요. 그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2010년대 중후반에 국내에 있는 한 거대한 자산운용사에서 남미에 있는 국가에 투자를 했어요. 남미에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홍보를 했냐면은 와, 여기에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10%나 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 10%라는 건 약간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지나치게.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와, 이거 되게 높고 좋아 보이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 해당 국가가 굉장히 큰 국가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10%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해당 국가의 국고채 그 채권 이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당시에 해당 국가의 채권 이자가 10%였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그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손실 봤어요, 여기 사실 나중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라는 게 과연 높으면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작년 대비 올해가 떨어졌다.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임대료가 5천만 원인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 된 거죠. 근데 그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5%라고 됐다고 치자고 2.5%라고. 그럼 이때는 방법이 두 개예요,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5% 수익률이 2.5%가 되는 부분은 분모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모가 10억이고 대신에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은 줄어든 경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분자가 고정인 겁니다. 분자가 고정이니까 여전히 임대료는 5천만 원인데 분모가 바뀐 거예요. 2.5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2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5%에서 2.5% 낮아진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1번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2번으로 작동합니다. 즉, 분자가 거의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분모가.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주거가 지금 2년이죠. 2 플러스 2년이니까 4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5 플러스 5예요. 5년이고, 그리고 오피스 건물도 5년에서 10년입니다. 즉, 그 분자는 사실은 어떤 외부에서 쇼크가 왔을 때 분자가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분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 5%에서 2.5로 된다는 거는 분자인 임대료가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폭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모인 가치 10억이 20억으로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읽는다고 했을 때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라는 건 그래서 시기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가. 즉 아까 제가 그, 어, 그 캠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캠레이시라는 게 투자자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역으로 하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거나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최대한 여기까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최대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는 여기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물건을 이제 건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률이라는 건 나는 최소한 이 건물에서 5% 수익률은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은 최대까지가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는 게 우선 첫 번째 핵심입니다.